자,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출근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네. 옷 두껍게 입으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예, 연말 준비 다들 잘하고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제 안 좋은 일 안 겪고 이제 좀 마무리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설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아까 방송 중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9년이고 내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2021년 되면 제가 10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 10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절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뭐 저나 저 포블린 군이나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의 웬만하면 공감할 거예요. 특히 저같이 방송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공감될 겁니다. 왜냐, 방송을 하거나 이제 채널을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운영하게 되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악플도 많이 시달리고, 음, 감정 싸움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안 해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하면서 받는 것들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인터넷이 얼마나 이제 안전하지 못한 곳이고 위험한 곳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송을 하지 않고 시청만 하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게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이죠. 뭐 낭떠러지나 아니면 뭐 화기를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같은 이런 데는 위험한 데지 알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위험한 곳인지 직감할 수 있잖아요. 뭐 물이 깊은 뭐 저수지나 아니면 다리 난간이나 아니면 뭐 건물 꼭대기 뭐 절벽 같은 곳 아니면 뭐 그 열기구나 불을 취급하는 곳 그런 곳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 위험한 곳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은 왜 위험한 곳이냐? 첫 번째, 인터넷은 겉으로 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뭐냐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거나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이 위험한 게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잖아요. 인터넷은 무형의 존재이고 사이버 공간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가상 공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상. 실제로 우리가 뭐 발을 디뎌가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사이버 공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보통 본인의 행동 같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하잖아. 왜냐? 겉으로 그 위험성, 겉으로 봤을 때 그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누가 한 10일을 걸어요. 10일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맞아요. 괜히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비 안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는 것들, 뭐 횡단보도나 그런 이제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이제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 눈으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게 우리가 그게 시각적으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인터넷 신중해라. 객관적으로 적어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 방송 오래 봤다면 인터넷은 되도록이면 미사여구 빼고 객관적으로 적는 게 낫다. 객관적으로 적으시라.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적어라. 이런 말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인터넷은 어떤 공간입니까? 비대칭성, 익명성의 두 가지 성질을 띠고 있어요. 비대칭성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만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어요. 실제로 뭐 정보를 한다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지 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만날 가능성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익명성 지금 여러분 다 익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물론 실명으로 이렇게 채팅을 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익명을 사용합니다. 왜 익명을 사용하냐? 내 실제 내가 누군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나면 안 되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가짜 정보가 판치고 있어. 가짜 정보. 여러분들 인터넷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판별하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거 쫙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할 이상은요.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오면 다 봐요. 다 흡수합니다. 근데 다 흡수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진짜 정보가 있고 나쁜 정보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인터넷은 나쁜 정보가 더 많아요. 지금 현실. 가짜 정보가 더 많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가짜 정보를 걸러낼 만한 기본적인 자경장이 부족해요. 그냥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즉시 다 흡수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유튜브도 가짜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해낼 만한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탑재하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별로 검색할 거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봐야 될 거 많지도 않아요. 그 유튜브에서 봐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볼 때 그런 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검색하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뭐 조회수 높은 거대로 그냥 보잖아요. 그 가운데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눈으로 봐도 유튜브나 뭐 SNS나 인터넷에 가짜 정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 그, 뭐 남녀 관계에 대한 것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그 국뽕 같은 것들, 국뽕 관련.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보면 뭐 블로그 같은 거, 뭐 맛집 블로그 같은 거. 그 솔직히 말하면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무지하게 많아요. 난 가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맛집인 줄 알고 홍보해서 갔는데 맛집이 아닌 뒤통수 맞은. 왜냐하면 뭐 맛집이라 나와요. 포스팅하는 것 중에 자기가 안 가봐놓고 맛집이라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면 돈 주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맛집도 아닌데 막 객관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정말 맛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그냥 가가지고 돈 받았으니까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짜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짜 정보가 인터넷에 굉장히 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다 진짜인지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곳에 가짜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 비대하거나 거대하면 그냥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가짜 정보가 정말 그 인터넷 곳곳에 널리 뻗쳐 있어요. 엄청나게 뻗쳐 있다니까요. 돈 버는 방법도 가짜 정보가 많고요. 재테크도 가짜 정보가 많고 주식도 가짜 정보가 많아요. 유튜브 안에서. 책도 가짜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집할 때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를 가려내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정말 확실한 것들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쪽쪽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해요. 진짜 정보를 가짜 정보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인 거 진짜처럼 믿어버리니까 정말 진짜고 팩트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밀어버리는 거야.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봐놓고 아 이거 진짜다. 아 진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자기가 보는 게 다 진짜인 거 마냥.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자, 괜히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가 인신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 뭐라고 합니까?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마녀사냥.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그, 왜, 그, 우리가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마녀사냥은요, 유명한 사람인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 글 한번 잘못 남겼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 뭐 생각을 잘못 얘기했다가 막 거기에서 그 뭐 특정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한 찍혀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살면서 이런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정도로 굉장히 까입니다. 유튜브에 이런 거 있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죠, 마녀사냥. 괜히 내가 거기서 뭐 글 하나 남겼다고, 활동 좀 했다고, 사진 몇 장 올렸다고, 완전히 무슨 나를, 무슨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처럼 완전히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려, 완전히. 내가 살면서 이 정도 살면서 평생 먹을 욕보다 그날 하루 이제 마녀사냥 당했을 때 받은 욕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마녀사냥 당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욕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은. 몰랐다는 거죠. 그거 알고 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 지금도 꾸준하게 이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적인 어떤 피해를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죠. 개선이 안 되죠. 왜냐?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 말 들어봤죠?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안전하지 않은 곳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애쉬 당초에 인터넷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행동 조심해야 되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인터넷은 안전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날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을 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인신공격 당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오프라인에서 인신공격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욕을 먹어볼 수 있어도 무슨 불특정 다수한테 뭐 수백 명한테 욕 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수백 명이 대수입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한테도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네 번째. 마녀사냥 했던 사람도 마녀사냥 당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마녀사냥 하는 거 막 좋아가지고 룰 해가지고 글 쓰고 막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도 그 당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도. 왜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왜 무조건 마녀사냥 했을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공격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왜 생각 안 합니까? 그 본인만의 생각 아닌가요? 당 본인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던 영화 중에 아마 아실 분도 아실 텐데 어 영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변요한이 나왔던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잠깐만요. 이게 나온 지 꽤 된 영화인데 소셜 포비아.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 이게 영화가 뭐 대박을 터뜨린 영화는 아닌데 영화 보시면 소재가 정말 좋아요. 소재가 진짜 좋습니다. 거기 보면 제작진 스토리가 인터넷에 어그로 끈 이제 여자 그 계정 이제 닉네임 가진 사람인데 그 집에 이제 현피 뜨려고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사건이 연루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마녀사냥 했던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또 마녀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체가 꼬여버리죠.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여러분 영화에서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오히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거야. 왜냐? 일반적인 공포 영화는 현실에서 웬만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외국 영화, 공포 영화 보잖아.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게 왜 익숙해지냐? 일상에서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거든요. 도저히 발생할 일이 없거든. 근데
소셜 포비아 같은 거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를 한번 좀 난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재밌는 영화는 아닙니다. 흥행을 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영화가 전 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영화의 어떤 역할도 되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난 일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영화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소셜 포비아는 정말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예측한 영화예요. 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영화가. 2015년도에 나왔군요. 2015년.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그리고 다섯 번째. 무심결에 쓴 무심결에 쓴 공격적인 채팅과 댓글 하다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발목이라는 건 인생이죠. 인생의 발목.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채팅과 댓글은 무조건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 다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한국 사이트에서 여러분 절대 공격적인 언사는 하지 마라. 카페 같은 데서 하지 마라. 왜냐? 쓰고 나서 엔터 쳐서 작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 기록이 남아요. 내가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쓰고 나서 삭제 막 하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 쓰고 나서 엔터 쳐버리면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글 중에 하나가 만약 공격적인 댓글이 되고 만약 어그로성이 돼버리면, 만약 그걸 이제 그 댓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고소를 해버리면 사이버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벌금 낸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에서 뭐 폭행, 뭐 음주운전만 뭐 전과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걸로 전과자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데. 사이버 스타들 가면 이런 것 때문에 고발 걸려가지고 합의금 물리고 아니면 합의금 못 내면 벌금 내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채팅 치고 글도 남기잖아요. 그리고 국내 사이트는요, 무조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무조건 고소가 가능해요. 계정하고 IP 주소만 있어 무조건 그냥 고소 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어그로 끈 건 상관없겠지. 상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이버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연성이에요,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그리고 뭐 인터넷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 SNS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는 겁니까?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개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공연성이 인정되거든요. 사이버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성이 인정이 돼요. 공공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정가 빨간줄 끄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취업하거나 일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경찰 공무원하는 사람이 이거 댓글 남겼다가 혹시 고소당한다. 그러면 경찰 생활, 경찰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 쪽나는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누가 인터넷 악플 달아가지고 벌금까지 먹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보안업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보안업체도 여러분 정가조회 다 하거든요.
보안업체 같은 데도 여러분, 경찰서에 이제 범죄경력 조회라고 해서 정가 조회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가라고 하는 건 벌금부터예요, 벌금. 벌금 10,000원 된 것도 정가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보통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00만 원 벌금도 정가예요. 그럼 정가 나오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뭐,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거, 누구는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꼭 내가 일을 뭔가 선택하고 내가 적성이 맞아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뭐 할 거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만지고 뭐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거 일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보안업체에 들어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벌금 먹였다. 정보통신법,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싶어도 집에 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에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요즘 사회는 손해를 안 봐야 되는 세상의 사회예요, 손해를. 뭐 금전적으로 손해도 안 봐야 되지만, 내 개인 신상적인 그런 손해도 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나 내가 남긴 어떤 채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댓글도 안 남기고 채팅도 웬만하면 잘 안 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입장이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위험하다 생각해 보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지 말고 채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채팅도 하지 말고 댓글도 적지 말고 그냥 눈팅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팅이나 댓글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이 말이 과연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논란성 채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도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채팅 칠 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 안 하고 무심결에 채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채팅 같은 거 쓰더라도 신중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채팅 댓글 신중하게 쓰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